네, 여섯 번째 과목입니다. 여섯 번째 과목은 우리 종합장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또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왜? 열심히 했으니까 쉽게 맞추기, 어렵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한 만큼 합격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섯 번째 장은요, 제가 종합장이라고 항상 해요. 건설안전기술입니다. 101번째부터 120번까지 마무리를 장식하고 합격을 쉽게 말해 좀 당겨주는 과목이요. 첫째, 그물크의 크기가 5cm입니다. 우리는 방망이 그물크의 크기는 5cm와 10cm가 있는데 5cm 매듭 방망사의 폐기 시 인장 강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인장 강도는 60k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라는 것은 잡아 당겼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더 보면요. 방망사 폐기 시 인장 강도는 매듭 없는 방망은 10cm일 때 150, 매듭 방망은 130, 5cm는 매듭 없는 방망이 없으니까 모두 매듭 방망이에 바로 60kg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필기 6-69와 2009년 7월 26일, 2012년 5월 2일에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102번입니다. 거푸짐 해체 작업 시 유의사항은 옳지 않는 걸 거푸짐을 해체하는데 옳지 않다는 것은 틀린 것을 말하죠. 첫째,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평제와 일반 수평제 부재 거푸짐은 연직 부재 거푸짐보다 빨리 떼어내는 틀렸어요. 이래 됐잖아요. 이게 수평 아닙니까? 이게 연직 방향이에요. 항상 일반적으로 수평 부재 거푸짐, 연직 부재 거푸짐보다 빨리 떼요. 요걸 빨리 떼는 게 아니고 항상 요놈을 빨리 떼요. 왜? 거푸지 일반적으로 연직 부재를 먼저 떼요. 그 이유가 있어. 하중을 받지. 얘는 하중을 받잖아. 얘가 하중을 받나 안 받나? 안 받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연직 부재를 먼저 떼어내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연직 부재라는 것은 기둥이라 생각하면 되겠고 바로 수평은 바로 우리 지붕, 슬라브 이 전체를 수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둘째, 해체된 거푸짐이나 강목 등은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상하 동시 작업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로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넷째, 거푸지 해체 작업장 주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103번째입니다. 103번째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 사용되는 계측기 설치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이에요. 첫째, 지표요. 지표 치마계는 말 그대로 지표면 치마량을 측정합니다. 수위계는요. 집안 내 지하 수위 변화를 측정합니다. 하중계는 상부 적재 하중의 변화를 측정이 아니고 하중은 인장 강도를 측정합니다. 보겠습니다. 하중계는 흙막이 볕에 작용하는 토합이라든지 토류, 어스앵크 등 인장력 얼마나 쉽게 말해서 잡아당길 때 견디는 걸 우리는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틀렸어요. 지중경사계는 지중호 수평변이량을 측정하는데요. 특히 이 계측장기의 종류는 꼭 한 문제씩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보면 계속해서 출제된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바로 2016년부터 19년까지도 출제되었습니다. 104번째 문제인데요. 다음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게 준수사항에 갈로안에 알맞는 숫자를 고르면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단위는 7m 이내마다 뭐를 설치한다? 쉬어갈 수 있는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내용 역시 높이 8m, 7m 이내 만들어 두었고요. 2017년부터도 2019년까지 계속 출제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수급인이나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면 항상 6개월마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 사용 내용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역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에 화물을 적재 싣는다 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포대에 싣겠죠. 첫째, 옳지 않는 거니까 틀린 거예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도 효율적으로 적재되도록 할 거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어떻게 효율적 적재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답이 1번이고요. 둘째, 군의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셋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해설에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내용 역시 2017년부터 19년까지 출제된 문제고요. 산업기사에.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93조에 화물의 적재로 명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107번째입니다. 다음 중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첫째,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의 건축물 건설, 개조 또는 해체. 맞습니다. 최대 지간 길이가 50m인 교량건설공사도 맞죠. 깊이가 9m가 아니고 얼마? 두 자리 수엔 10m 이상인 굴착공사죠. 틀렸어요. 터널공사, 활동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에 대한 것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우리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도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여기 연면적, 최대 지간, 터널 건설, 바로 깊이가 9m가 얼마? 10m 이상인 굴착공사가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출제되고요. 시행령, 산업안전보호 시행령 42조 대상 사업장 종류로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08번째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크기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 전락이죠.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치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첫째, 해당 기계에 대한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돼요. 둘째, 집안 부동침, 한쪽의 땅이 꺼졌다는 이런 부동침만을 방지해야 돼요. 조치하고 갓길의 붕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경보장치 설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전도등의 방지를 사업중 차량계 하역 운반기에 사용할 때 작업할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치고 첫째,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집안은 부동침만을 방지하고 갓길 붕괴 방지. 그래서 경보장치 설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109번째입니다. 안전대입니다. 안전대는 사용 구분에 따라 벨트식과 그네식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안전 그네식에만 적용하는 것은 추락방지대와 안전블록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1과목에도 안전관리로에도 잘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면요, 바로 안전대의 종류는 4가지로 사용하는 구분에 따라 구분하는데 종류는 실제 벨트식과 그네식밖에 없어요. U자거리와 한계거리는 벨트식도 되고 그네식도 되지만 안전 그네식은 오로지 블록과 추락방지대죠. 되겠습니다. 110번째입니다. 건설 현장에 가설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얼마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해야 되고 우리는 계단참을 항상 계단에 500kg per m의 자성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요,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게 26조에 확실하게 정보로 제공했습니다. 2009년부터 14년까지도 계속 출제되고 이번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111번째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다음 중 달비계요. 달려가서 이렇게 우리 달비계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됐으면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타겠죠. 사람 타고 주로 건물 청소하며 유리창 닦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달려간다 그래서 달비계죠. 달비계의 높이가 얼마냐? 5m 이상 비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변경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다음 간론에 알맞는 숫자는 그랬어요.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 가면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조치를 한다.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비계 작업 발판은 특별한 말이 얼마 없으면 40cm 있어요. 스레트 지붕이라든지 선라이트 지붕 얼마? 30cm예요. 그 다음에 달비계 높이가 반드시 5m 이상일 때는 얼마? 바로 20cm를 적용한다는 꼭 기억합니다. 작업 발판은 3가지 구분한다. 말이 없다. 그러면 작업 발판은 40cm예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라든지 선라이트 지붕에서 작업할 때는 30c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달비계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20cm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요. 실기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정의를 했고요.
12번째입니다. 다음은 사다리 통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 몇 cm냐 그러면 60cm, 60cm. 간단하게 다 그림도 해놨습니다. 바로 연장 길이는 60cm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내용 역시 16년, 17년, 18년 계속 나왔습니다. 또 우리 법의 24조에도 있습니다. 113번째입니다. 보통 흙을 건조된 집안 흙막이 지붕 없이 풀착할 때 적합한 풀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건데 여기 알고 건지라 그랬으니까요. 바로 1대 0.5에서 1대 1이에요. 봐요. 습지는 1대 1에서 1대 1.5, 건지는 1대 0.5에서 1대 1. 풍암은 1대 0.8, 연암은 1대 0.5, 경암은 1대 0.3이 되겠습니다. 역시 2016부터 18년까지 법 별표 11에 풀착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114번입니다. 터널 지붕이에요. 터널 지붕은 항상 이렇게 터널이니까 우리 이렇게 했으면
예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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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번째입니다. 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는 제외합니다. 높이가 2m 이상의 작업장 설치할 작업 발판은 기준은 옳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작업 발판은 다 40cm 이상을 하고 발판 재료 같은 건 3cm 이하로 한다. 맞아요. 둘째, 추락 위험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맞아요. 작업 발판인지 하중에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 맞습니다. 작업 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1개 이상의 지지물 연결, 1개가 아니고 반드시 2입니다.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고정해야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물의 개수는 2 이상이고 이것은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6조 작업 발판의 구조는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20번입니다. 건립 중 강풍에 풍압, 외압,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는지 확인해야 할 철골 구조물의 기준은 옳지 않는 이 내용도요 상당히 잘 나오는 거죠. 특히 높이가 20m 이상의 구조 맞습니다. 구조물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인 구조는 맞아요. 이음부가 공장 제작이 아니고 현장 제작이에요. 그리고 이거 틀렸어요.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의 자성 이하인 구조물 맞습니다. 내력 설계 확인 기준으로 보면 높이 20m 이상인 구조물, 구조물의 폭과 높이가 1대4인 구조물, 건물이나 호텔 등 단면 구조 현장 차이가 있는 거, 연면적당 철골량이 얼마? 50kg/m 자성 이하인 구조물, 기둥기 타입 플레이트 구조물, 이음부가 공장이 아니고 현장 용접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2019년 바로 2회입니다. 2회 우리는 기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시험 보는 시험, 이번 시험에 모두가 다 비슷하거나 똑같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이 건강하고 부자 되는 자격증, 안전한 자격증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안전한 합격을 선물토록 하겠습니다.